아, 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K리그가 한 6경기, 2부 리그 포함해서 정도 있는데, 녹화해서 라방으로 따로 하지 않고, 올리디도, 올리려고 하고, 일단은 어제 상당히 좀 극장골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뭐, 대구 경기, 또 뭐가 있었지? 대구 있었고, 전남도 이제 극장무가 나왔었고, 수원도 사실 완전한 좀 언더의 흐름에 마지막에 또 연달아서 골이 들어가면서 오바가 나오면서 거의 뭐 약간은 이게 뭐 진짜 제가 뭐 가끔씩 이제 뭐 K리그는 마지막 5분만 보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가끔 드리는데 진짜 뭐 마지막 5분만 보면 되는 그런 경기였고, 기본적으로 어제 K리그는 정배가 없었습니다. 정배가 없었고, 뭐 전남이 유일한 좀 유력한 정배의 마지막 후보였으나 이제 93분에 뭐 원더골을 먹히면서 어제 저도 울고 웃었어요. 1옵션은 이제 전남. 진짜로 이게 이렇게 나가리가 될 줄 몰랐는데 전남 때문에 나가리가 됐는데, 갑자기 나가리가 됐다고 생각했던 2옵션 수원 오바 대구승이 극장으로 들어오면서 뭐 근데 뭐 사실 이 옵션이 뭐 배당이 뭐 10배가 넘는 배당이긴 했는데, 필요 없죠. 사실 뭐 주력을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좀 속상하네요. 걸을 거 다 걸었는데 김천도 언더 쪽으로 확실히 잡아놨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뭐 포항은 제가 분석 중에도 이런 거 정배에 건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전남만 어떻게 전남까지도 안 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저도 뭐 그렇게 됐는데, 오늘도 일단은 뭐 6경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 대 수원 먼저 갈게요. 자, 일단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뭐 3일 간격 4일 간격 해가지고 주말 경기 이후에 다시금 또 재개 이후에 뭐 잠깐의 이제 A매치 데이로 이제 좀 쉬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후 주말 경기 다음에 또 주중 경기가 바로 있다 보니까 그냥 시즌 중에 3, 4일 간격 일정보다도 더 피곤할 거예요. 실전 간격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3, 4일 간격 일정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일정이다. 날씨도 요즘 덥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이제 전북 같은 경우 울산 원정에서 무려 3대1로 잡아내면서, 와, 이 수비축구, 김상식 감독의 수비축구의 위력, 역습축구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홈에서 슈퍼매치, 서울과의 매치에서 1대0으로 졌고, 그 경기에서 좀 그래도 이슈가 수원 쪽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뭐그 서포터즈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구단 자체도 조금 침체기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고요. 당장 이 경기에 있어서 어쨌든 전북도 홈팬들이 상당히 좀 많고 열광적인 그런 홈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 이게 또 수원 삼성이 또 전북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 상당히 좀 위축되거나 좀 서포터즈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전북의 홈에서의 그런 관중들의 좀 화력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제가 볼 땐 보여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민상기, 손의 수비적인 민상기도 징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이 솔직히 지난 경기 울산 상대로 수비 축구가 잘 먹혔는데, 어쨌든 오늘 이 경기 자체는 수원이 상당히 또 뭐 수비적으로 나설 만한 경기고, 그런 과정에서 전북에 골이 터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김상식 감독이 어쨌든 상대가 수비를 할 때 그 뚫어내는 공격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경기는 주력으로도 찍을 만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북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당장 이 경기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드린 수원 서포터즈 관련해가지고 홈팬들, 온 K리그 팬들이 지금 전북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길도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K리그가 솔직히 이슈가 좀 많잖아요. 이 경기에 지금 눈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특히나 홈이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뎁스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일정은 뭐 전북이나 울산이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거의 더블 스쿼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팀들이 이제 주전 라인업 구성하는 것 자체도 뭐 어려워하는 팀들도 있는 마당에
뭐 체력적인 우기나 이런 것도 확실하다. 전북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확률은 90% 이상 승리 예상하고요. 마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느 번은 굳이 뭐 사치다 승치좀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경남 대 아산으로 넘어와서 경남이 사실 뭐 티아고나 윌리안 뭐 이렇게 에르난데스 해가지고 거의 뭐 용병 공격의 팀이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트리오가 가동되는 경기에서는 상당한 이제 공격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경남이 물론 가장 최근은 좀 물을 캐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비교적 최근 경기들은 거의 다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아산 턱 밑까지도 쫓아온 흐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윌리안이 이제 대전이 바이아웃을 질러가지고 대전으로 이적이 아직 오피셜은 안 났습니다만 뭐 거의 확정적인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결장을 했었고 뭐 그런 여파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경남이 또 지난 경기 이제 언더를 내면서 무승부 이기지 못하면서 좋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잖아요. 오늘도 아마 윌리안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 선수들로 똘똘 뭉쳐있는 기본적인 팀이죠.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최근에 거의 골을 먹질 않아요. 아산은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팀을 상대로는 거의 무실점 행진이고, 최근 경기만 봤을 때도 이때 아마 광주한테 3대1로 졌을 때 이때 막 좀 추가 시간 20분 줬던 그 경기인데, 이때 뭐 마지막에 뭐 어떻게 막 프리킥 골이나 막 이렇게 극장골로 먹어서 3골이나 먹었던 거, 사실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도 아산이 수비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도 이거 3골 먹은 거 이거 빼면은 최근 6경기 광주전 3골 먹은 거 말고는 전부 다 무실점이에요. 거의 뭐 미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렇다고 사실 이게 어쨌든 흐름적으로 보면 아산이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고 경남이 윌리안이 지금 오늘 경기도 빠질 가능성, 최근에 활약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언더 쪽이 그나마 찍기를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아산이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팀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압박이 좋아서 수비를 잘하는, 내려앉아서 수비를 해서 그냥 그 버티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라인도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압박을 통해서 이제 상대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가지고 측면 뒷공간 커버나 이런 것들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공격적인 수비, 리버풀이 수비가 좋다고 내려앉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오바가 나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남의 윌리안이 빠진 부분, 물론 티아고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면으로 보면은 뭐 배당도 일단은 좀 괜찮은 배당을 받았고 언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를 서울대 울산. 뭐 전북 경기랑 뭐 비슷해요. 울산이 지난 경기 전북한테 일격을 맞았습니다만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서울은 지금 뎁스가 너무 안 좋아요. 뭐 부상자들도 기존에 있는 뭐 누구야, 지동원이나 또 고요한 뭐 이런 좀 베테랑 자원들에 있어서 또 부상이 있고, 또 지난 경기에서 또 나상호가 부상으로 또 최근 한 달 동안인가 못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주전 라인업에서도 조금 강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로테이션 멤버들도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중원에는 팔로세비치나 뭐 기성용, 황인범 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조용욱 같은 경우도 공격 쪽에 이제 그 U23까지 다녀오고 바로 또 연속해서 선발로 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지금 서울 이 팀 자체의 뎁스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이트한 일정, 또 지난 경기 슈퍼매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박 터지는 경기를 했잖아요, 수원하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울산이 지난 경기 삐걱거렸다고는 하나 사실 이변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터지면 무고요, 퇴장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터지면 무승부일 것이고, 그래도 배팅을 한다면은 울산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울산 쪽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고, 뭐 생각보다 뭐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전북이나 울산이나. 저는 전북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울산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경기로 인천 대 강원.
요 경기가 그나마 어제 캐리가 노정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세 경기를 분석을 했는데 뭐 전북, 울산 두 개 정배를 봤어요. 근데 요 경기가 그나마 터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인천 같은 경우도 주전 라인업은 괜찮거든요, 인천이. 근데 전체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거나 조금 주전들이 좀 지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중원에서의 이명주나 뭐 아길라르 이런 선수들에 있어서의 조금은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무고사도 지난 경기에 물론 교체로 들어오면서 A매치 이후의 피로도를 조금은 이제 신경 써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자체가 뭐 A매치 다녀오고 지난 경기도 어쨌든 출전했잖아요. 타이트한 상황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이변이 나도 전혀 이상한 사이즈는 아니다. 또 강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선수들이나 용병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발샤나 이런 애들을 좀 데려오긴 했는데 뭐 당장의 출전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쨌든 국내 자원이 이정엽 이 복귀하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특히나 지난 포항전에 3대1로 패배를 하긴 했어도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강원이 충분히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어제 노정배였다가 오늘 올정배가 뜨지는 않을 거잖아요. 굳이 터진다면은 제 생각엔 이쪽에서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강원 프랜승을 보고 언어바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더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찍는다면은 또 오버 쪽을 건드려 뭐 집었다 놨다 약간 요런 느낌 사이즈인데 또 프랜 쪽 이렇게 보고요. 다섯 번째 경기 부천 대 안양. 뭐 최근에 두 팀 다 그렇게 좋진 않았죠. 부천 같은 경우는 뭐 안산한테도 뭐 일격을 맞았을 정도로 최근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부천이 간만에 홈 경기를 좀 치릅니다. 지난 5월 18일 경남과의 맞대결 1대0으로 졌던 요때가 이제 마지막 홈 경기였거든요. 최근 이제 4경기 연달아서 원정 경기를 했었고 한 달 조금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다시 홈 경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안양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어려워요. 분명히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고 경남 상대로 홈에서 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뭐 이랜드 뭐 광주한테 4대0으로 졌고요. 대전 상대로도 물론 2대0으로 끌려 가다가 2대2로 비기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비적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안양은. 그러니까 두 팀 다 제가 볼 때 지금 수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은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경기도 이용혁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경고 누적 퇴장당해가지고 김포랑 할 때였나? 아니네. 김포가 아니었는데 그 전이었는데 어쨌든 퇴장당해가지고 한 경기 결장을 했었고 지난 경기 선발로 뭐 안산전에 뛰었었는데 오늘 경기 그때 경고를 받아가지고 또 경고가 이제 쌓여가지고 오늘 경기 아마 빠지는 걸로 보이고 부천 수비의 핵심이에요. 빠지는 걸로 보이고 안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조적인 팀이 아산인데 아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양 그 반대입니다. 공격적인 수비,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짜임새가 없다 보니까 뒤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뭐 광주 상대로 4골 먹고 지난 경기도 뭐 대전한테 2골 사실 골만 2골이지 사실 대전한테도 4골 먹어도 할 말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팀이 지금 오늘 수비적인 분명히 조금 불안한 부분이 다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골씩은 둘 다 충분히 기록할 만한 사이즈다. 부천이 어쨌든 홈 경기 간만에 돌아오는 홈에서 수비가 안 되는 안양 상대로 득점 가능성이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아코스티의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고 용병이 조나탄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또 득점 감각을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이용력이 빠진 부천 수비를 상대로 득점할 수 있어 보여서 이 경기는 어쨌든 사실 뭐 승패로 접근한다면 제가 생각에는 솔직히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로 보이고요. 뭐 둘 다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다득점 어차피 배당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 이랜드 대 안산. 뭐 안산이야 이번 시즌 뭐 사실 뭐 승격의 꿈은 이미 접은 상태고 이랜드가 신락 같은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경기는 오늘 경기 중에서 제가 제일 분석이 안 되는 경기 중 하나예요.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도깨비적인 기질이 있는 팀이고 스쿼드 뎁스 자체는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안산이 지난번에 경기를 안 했어요. 다른 경기들이 대체로 이제
3, 4일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있을 팀들 중에서는 뭐 부천도 서울 이랜드도 19일에 이제 아산하고의 경기가 있었는데 안산은 13일 거의 뭐 10일 전에 부천하고 이제 홈에서 3대 0을 이겼잖아. 이거 말고는 안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서울 이랜드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력 면에서는 이랜드가 지금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랜드도 사실 4연무예요 4연무. 약간 뭐 항상 이랜드 경기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 항상 2%가 부족해요. 좀 가둬놓고 팬다 싶으면 골을 못 넣고 야 오늘 좀 공격수들이 좀 넣어주는데 하면은 어이없이 골을 먹히고 좀 뭐 알 수 없는 그런 팀인데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안산보다도 좀 처져 있고 안산이 또 간만에 홈 경기에서 지난 경기 또 승리를 따냈었기 때문에 기세가 조금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미 1.58 정배는 그렇게 메리트가 사실 있어 보이진 않는다. 뭐 안산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빡빡했으면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K리그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골도 많이 나오는 거고 정신이 해이해졌을 때. 근데 지금 뭐 일정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좀 감안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승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굳이 찍는다면 뭐 이랜드를 찍을 것 같긴 한데 메리트가 있는지를 일단 모르겠고요. 뭐 찍는다면 이랜드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언어바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언더를 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서울 이랜드 축구 스타일상 오늘 안산이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나올 텐데 지금 체력적으로 어쨌든 이랜드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에서 아마 안산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전반이나 뭐 후반 들어가서도 좀 볼 좀 많이 돌리면서 결국 안산이 체력이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축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실제 감독 인터뷰에서도 날씨가 좀 점점 더워지면서 뭐 점유율 높이면서 상대 체력을 빼앗는 축구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실제 뭐 이랜드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고 당장의 오늘 경기도 어쨌든 좀 더운 날씨에서 진행되고 안산을 상대로 이랜드가 점유율 자체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고 더군다나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이랜드가 불리한 상황에서 뭐 안산이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좀 뭐 그렇다 공격을 아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위주의 조금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굳이 보면 뭐 언더인데 뭐 사실 그렇게 막 땡기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아마 저녁 8시쯤에 뭐 물불 라방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런 개같은 극장에 나올 거면 이 옵션처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쪽으로 나오지 좀 부러지는 쪽에 극장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원오버 쪽을 제가 오늘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녁에 뭐 물브 라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